이번 강의에서는 업캐스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북 타입의 북 참조 변수에 null이라는 값을 저장했습니다. null은 아무것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결국 이 북이라는 참조 변수가 빈 값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null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null이 저장되어 있던 북이라는 참조 변수에 북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주소가 북에 담겨 있겠죠. 그 다음에 북.setTitle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setTitle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자바 기본 문법이 해당 타이틀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북.getTitle 메소드를 또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getTitle 메소드는 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타이틀 변수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자바 기본 문법이 저장되어 있던 타이틀 변수가 리턴이 돼서 println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자바 기본 문법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업캐스팅이라는 것을 배워보게 될 텐데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문으로 인해서 다양성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우선 먼저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북이라는 변수는, 참조 변수는 북 타입이죠. 근데 이 북 타입의 참조 변수에 북 타입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이북 타입의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타입의 인스턴스만 저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타입을 저장을 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북 클래스는 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죠. 그래서 이북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 북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북 타입의 북, 참조 변수 북이 부모고 이북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인스턴스, 이북 인스턴스가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자식 타입의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이 문법을 업캐스팅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스팅이 보통 형변환을 이야기하죠. 업캐스팅,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에 저장하는 코드를 업캐스팅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인 북 참조 변수의 자식 타입인 이북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북 타입의 인스턴스를 부모 타입의 북 참조 변수에 저장을 했다. 그래서 부모의 자식을 저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북.setFontColor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북 클래스에는 setFontColor 메소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북 클래스에는 setFontColor가 있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상속을 받고 그 외에도 이런 메소드들을 지금 추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북의 인스턴스를 북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을 했죠. 근데 이북 인스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북 클래스에 있는 setFontColor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북 타입의 인스턴스긴 하지만 받고 있는 이것을 저장하고 있는 참조 변수가 북 타입의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이 업캐스팅을 통해서 저장을 했을 때는 이 받은 부모 타입의,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메소드에 한해서만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했지만 부모 타입인 북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호출은 결국 북 타입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에 한해서만 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 클래스, 이 북 참조 변수는 북 타입이죠. 북 클래스는 이 setFontColor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업캐스팅,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에 담을 수는 있지만 부모에 있는 메소드에 한해서만, 메소드나 변수에 한해서만 호출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업캐스팅을 통해서 자식을 부모에 담았을 때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에 한해서만 호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문법입니다. 자바에서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setFontColor도 호출이 안 되고 이북 클래스에 있는 getFontColor 또한 호출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참조 변수 북의 타입인 북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에 한해서만 호출하거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래 코드를 보겠습니다. 북.setTitle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그러면 setTitle 메소드는 북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바 자료 구조가 이 타이틀 변수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getTitle도 북 클래스에 있으니까 호출이 될 겁니다. 타이틀이 아까 자바 자료 구조를 저장하고 있는 타이틀 변수가 리턴이 돼서 자바 자료 구조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실행을 해보니까 자바 자료 구조가 아니라 이북 자바 자료 구조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식 클래스에서 이 해당 setTitle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넘어온 타이틀에 이북이라는 문자열을 앞에 붙여서 저장하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타이틀을 보시면 타이틀 변수가
이북 클래스의 타이틀 변수가 없죠. 하지만 부모 클래스의 타이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틀 변수는 또 프라이빗입니다. 자식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빗 변수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상속은 프로텍티드, 디폴트, 퍼블릭은 가능하지만 프라이빗은 그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 변수는 지금 이북 클래스에서 상속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넘어온 타이틀에 이북을 붙인 다음에 다시 타이틀에 저장했지만 이 타이틀은 지금 이북 클래스에 인스턴스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넘어온 파라미터 타이틀, 그러니까 지역 변수 타이틀에 이북을 붙여서 다시 재저장을 한 겁니다.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타이틀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직접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이 타이틀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set 타이틀 메소드를 다시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오버라이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set 타이틀을 호출하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코드가 돼버립니다. 그럼 계속 자기 자신이 또 호출하고 이런 재기 호출이 되면서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무한 루프가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set 타이틀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에 있는 set 타이틀을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에 있는 set 타이틀 메소드에 이북이 붙은 타이틀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부모에 있는 set 타이틀이 호출이 되면서 이북 자바 자료 구조라는 문자열을 북에 있는 타이틀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에 있는 set 타이틀 메소드는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타이틀 변수이기 때문에 프라이빗라고 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this.title 해서 해당 타이틀을 북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타이틀에 저장을 하게 되는 코드인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get 타이틀을 출력을 하니까 이 get 타이틀은 지금 기존 저장되어 있던 타이틀을 리턴을 하는 코드죠. 그래서 타이틀이 리턴이 돼서 이북 자바 자료 구조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은 아까 부모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set 타이틀을 호출할 때 부모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안 됐죠. 지금 실행 결과를 봤을 때는 자식에 있는 set 타이틀이 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캐스팅을 통해서 부모 타입으로 자식 타입의 인스턴스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있는 변수나 메소드에 한해서만 호출할 수 있긴 한데 오버라이딩 돼 있을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타입에 저장을 했고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부모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에 한해서만 호출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이북 클래스에서 set 타이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했다면 부모로 호출을 하더라도 오버라이딩 된 set 타이틀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북은 부모 타입인 북 타입이지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턴스는 이북 타입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북 타입의 인스턴스라고 하더라도 부모 타입인 북 타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북 타입 내에 있는 변수나 메소드에 한해서만 호출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식에서 오버라이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오버라이딩 된 내용이 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쓰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 부분이 다형성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한 코드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북 타입에 북이라는 참조 변수가 있죠. 지금 위에 있으니까 오류는 날 겁니다. 근데 이때 new 이북, 그러니까 북 타입의 자식인 이북 클래스도 있을 거고 만약에 북 타입의 자식 클래스들이 뭐 오디오 북도 있고 뭐 페이퍼 북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북 타입의 북에 이북을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오디오북을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페이퍼북이라는 것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세 가지를 저장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 만약에 북에 이북이 저장이 되면 북.s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북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setTitle이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북 클래스가 저장되어 있을 때는 오디오북에서 오버라이딩한 setTitle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북이 북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는 또 페이퍼북에서 오버라이딩한 setTitle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짧은 코드로 메소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에 init title이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메소드의 파라미터 타입을 해당 북 타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 클래스의 자식들은 이 북 타입의 참조 변수로 오디오북이 넘어오든 페이퍼북이 넘어오든 이북이 넘어오든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북.setTitle을 호출을 하고 만약에 뭐 어떤 이런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 코드가 작성된 메소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만약에 북.init tit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new audiobook이라고 해서 오디오북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 북 타입으로 받는 인스턴스가 오디오북 타입의 인스턴스가 되겠죠. 하지만 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들어오고 book.setTitle이라고 했을 때 이때 호출되는 setTitle은 오디오북에서 오버라이딩한 setTitle이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이용해서 오디오북을 위한 setTitle이 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겠죠. 오디오북만의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디오북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북을 넘길 수도 있겠죠. 이북을 넘겼을 때는 여기에 또 마찬가지 북에는 new 이북이 저장되겠죠. 이북도 마찬가지 북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은 이북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호출이 될 때 부모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에 한해서는 호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setTitle은 결국 부모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북에서는 오버라이딩을 했겠죠. 그러면 호출할 때 또 이북에 있는 setTitle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 페이퍼북이라는 book.init 타이틀에 new paperbook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넘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book 클래스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paperbook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받고 또 book.setTitle이라고 호출하면 이것은 paperbook에서 오버라이딩한 setTitle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모양이 하나죠. 하나의 모양으로 파라미터로 뭐가 넘어오는지에 따라서 다른 기능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형성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띈다고 다형성이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모양으로 어떤 파라미터가 넘어오는가에 따라서 다른 기능이 실행되게 하는 것이 다형성이고 그 다형성을 쓰기 위해서는 업캐스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는 자식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있어야 부모로 그 자식 타입 뭐가 됐든 한 번에 받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 안에 있는 메소드에 한해서 호출을 할 수 있때 자식이 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메소드를 호출하는 순간 그 넘어온 자식 인스턴스에 대한 오버라이딩된 그 메소드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인스턴스에 따라서 다른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호출하는 형태는 같기 때문에 이것을 다형성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업캐스팅이고 업캐스팅의 공식은 부모는 자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만약에 자식에서 부모에 있는 메소드 중에 특정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했다면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로 호출을 하더라도 자식에서 오버라이딩된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업캐스팅이나 다형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덧붙였지만 다음 강의에서 지금 EX02에 보면 폴리모피즘, 저게 이제 다형성입니다. 저기에서 다형성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또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업캐스팅이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꼭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형성,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